10단원 표본 평균의 분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회장과 부회장에게 각각 학급 학생 40명의 키에 대한 평균을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회장은 40명 전체 학생의 키를 모두 조사해서 172cm라는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회장은요, 다른 방법으로 평균을 구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학생들만 키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3cm라는 평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친구도 2번 친구도 학급 친구들에 대한 평균을 조사했는데요. 담임 선생님의 평가를 한번 보면 회장은 정확하게 조사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부회장에게는요. 효율적으로 조사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조사를 잘한 것일까요? 자, 위의 내용에서요. 조사 대상이 되었던 이 40명이라는 친구들이요. 바로 모집단입니다. 그리고요. 부회장이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 10명을 뽑아서 이 친구들의 키만 조사하였죠. 이렇게 부회장이 뽑은 10명의 친구들을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명의 학생을 뽑는 것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회장이 조사한 방법을요.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부회장이 조사한 방법을요.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수조사라는 것은요, 결국은 전체 대상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본조사라는 것은요,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해서 내가 그 추출한 표본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모집단은요, 전체 집합과 같은 거예요. 전체 대상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모집단 안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이들을 추출해서 계산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조사 방법에는요. 인구조사, 학급의 시험 성적 조사와 같이 조사 대상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자료 중에서 일부를요, 조사해서 전체 분포 상태와 특징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를 바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뽑은 일부의 자료를요,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어떤 일정 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했다면 그 표본을 통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는요, 모집단의 크기라고 하고요.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는요, 표본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것은 추출 또는 샘플링이라는 용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모집단이라는 것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말해요. 아까 예제로 따지자면 학급에 있는 40명 학생 모두가 모집단에 들어가는 거고요. 표본이라는 것은요, 모집단을 모두 다 조사하기 어려울 때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부회장이 선출한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친구가 바로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요,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10명과 같은 경우는요,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